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형이랑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형.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치형과 함께 포스코 홀딩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드디어 우리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겨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3000포인트라는 것은 굉장히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나중에 이제 지수로 보여드리겠지만, 그동안 정말 이제 어려웠던 그 2022년부터 해갖고, 2025년 초까지 증시가 계속 이제 우하향으로 내려오다가, 이제서야 어떤 정권 교체 이후에 좀 종합 주가 지수 막 5000포인트를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과연 이제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는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을 좀 보여주게 될 것이고, 향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이슈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오늘 전반적으로 좀 살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꼭 한 번씩은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5,500억 정도 들어와 줬습니다. 굉장히 오늘은 외국인들이 이제 주도했던 그런 이제 장세였고, 오늘은 좀 어떻게 봤을 때 카카오 그룹주들, 특히 카카오페이가 오늘 상한가를 쳤고, 카카오도 지금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 정권 교체가 된 이후에 이 카카오에 대한 이런 이제 그 흐름이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외국인들의 쏠림은 거의 다 이제 카카오 쪽으로 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지수를 이제 보게 되면,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 3021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역시나 뭐 여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33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3300포인트를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물론 크지만, 다음 주건 뭐 언제건 간에 조정을 한번 이제 음봉 하나 정도는 나와줄 수 있는 자리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워낙 지금 투심이 좋다 보니까 지금 워낙 또 이 신용 잔고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자금도 이제 늘어나고 있지만 융자 잔고도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는 동시에 신용을 또 이렇게 어떻게든 끌어다 써갖고 이렇게 하는 기관이라든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뭐 개인 투자자라든지, 하여튼 이런 시장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건 좋지만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용장 금액 역시도 폭발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탓에, 항상 이제 여러분들 이게 투자자들의 이런 광기, 이 광기는 정말 무시 못 하거든요. 물론 여기서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이 투심이 붙어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뭐 지금 구간에서 뭐 많이 가지고 있거나 뭐 그렇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오르지만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또 하방이 또 터지게 되면 이건 또 지수를 견인하던 그 어떤 신용이라는 버팀목이 한 방이 이제 반대 매매로 이런 식으로 돌변하면서 순식간에 빼버리는 경우도 있은 우리가 적지 않게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하게 우리가 고점에 있었던 거는 뭐 수익 실현 어느 정도 할 건 하고 정리할 거는 하고 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수익 실현, 그리고 적절한 현금, 그리고 분산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되어줘야 된다. 요 세 개만 잘 지켜도 저희 참치형 가족 여러분들은 뭐 충분히 이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포스코 홀딩스 주주 여러분들도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이제 저점대에 있다 보니까 크게 걱정할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 지수는 굉장히 좀 좋고요. 오히려 저는 계속해서 좀 코스닥 쪽으로 눈이 가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2차 전지 섹터라든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안 간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안 간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볼만한 좀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 친구도 여기서 추세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 무난하게 1000포인트를 또 넘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닥도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보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참치형 요 교육방에서 어떤 종목을 제가 관심 종목 들었냐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 지금 인버스, 여러분들 인버스 어줍지 않게 사면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레버리지 개념으로 해서 좀 분산 투자를,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제가 이제 참치형 교육방에서 종목들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관심이 있는 분들 들어오셔갖고 좀 체험을 좀 해보시고요. 뭐 시황도 달아드리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중기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 단기적으로 지금 BQAI 잡아갖고 지금 이 방에서는 60%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그리고 카카오라는 종목도 사실 제가 진즉에 드렸었고, 그죠? 카카오 이제는 관심 가져 볼만하다. 3월 달에 제가 드렸어요. 44,300원에 42,000원. 요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큰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포스코 홀딩스 역시 점진적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왜냐면 워낙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이기도 하고, 지주사 중에서도 너무 못 갔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관련한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좀 보자면, 최근 들어갖고 장인하 회장이 이제 미국에 가서 뭐 여러 가지 좀 그 현지를 찾아갖고 어떤 철강이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에너지 분야에서 한미 협력 기회를 좀 논의를 하고 뭐 하여튼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를 논하기 위해서 이제 간 거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일본 제철이 US 스틸을 인수를 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또 일본이 또 철강 쪽으로 해서 좀 외연을 좀 넓히려고 이제 하는 모습이고, 역시나 뭐 그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뭐 당장에 뭐 이제 국내 K 철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 바로 US 스틸을 인수를 한다라고 해도 요걸 갖다가 당장에 그게 막 매출로 막 전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경쟁사 입장에서 봤을 때 당장 막 그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UST 얼마나 이 노후화된 업체입니까? 얘네들 정상화 하려면 이게 뭐 한 수년간 이제 개선, 다시 좀 구조를 또 바꿔야 되고, 공장도 다시 지어야 되고, 뭐 하여튼 리모델링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지금 앞으로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당장 뭐 이것이 뭐 위협이 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이제 미국에서 좀 이 철강 뭐 생산을 위해, 뭐 물론 현대제철이랑 지금 다 뭐 MOU 비스무리하고 맺어갖고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발 빠르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걸 위해서 이제 미국에 간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미국 투자 확대에 대해서 좀 모색하기 위해서 갔고, 뭐 2차 전지 철강뿐만 아니라 뭐 LNG 쪽으로 해서 협력 방안도 좀 모색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여튼 요런 부분들, 뭐 제철소 설립부터 시작해 갖고 현대차 그룹이랑 이런 대규모 투자 연계해 갖고 좀 진출을 지금 계속해서 좀 모색을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뭐 구체화 되게 되면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요것도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여기서 뭐 인텔리전트 팩토리, 수소 환원 제철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 얘기 지금 해주고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게 좀 이 주주 환원에 대해
대한 맥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까지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좀 추가적인 주주들을 위한 뭐 그런 이제 정책이 물론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사실 이 수소 환원 제철 기술 이것도 이제 그 상용화 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탈탄소 이게 전환하는 게 이게 무려 수십조 이상은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용 부담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상대적으로는 좀 우위에 있지만 그래도 그리고 뭐 루이지애나 쪽에 뭐 짓는 그 연산 270만 톤 그 철강 제철소 역시도 뭐 아직까지는 뭐 이제 시작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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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이제 계획을 이제 잡고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완공이 되려면 또 한 2029년 정도 이제 보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이 비용이 이제 든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철강 쪽의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중국의 어떤 철강에 대한 감산, 요게 이제 본격화되는 것인가, 5월 생산량이 이제 7년 만에 최저라고 하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감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반사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중국의 어떤 감산에 대한 부분들은, 나오면 우리로서는 이제 안 좋을 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건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중국산, 일본산, 이 열연 강판, 요게 이제 AD, 예비 판정이, 이제 반덤핑 예비 판정이 어떻게 봤을 때, 포스코 홀딩스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반덤핑 관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외국 기업이 이제 자국 시장에서보다 더 싼 가격으로 수출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덤핑이라 하잖아요. 가격을 후려친다라는 거지. 이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많이, 그것도 얼마나 많이, 그게 어느 정도인가, 이번에 그게 이제 중요한데, 아무튼 이제 중국과 일본 강판이 한국에 비해 갖고 너무 이제 싸게 팔아버리니까 K철강이 계속해서 피해를 그동안 봐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좀 실적들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건데, 정부가 여기에 있어 갖고 관세를 매기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뭐 우리로서는 좋은 거겠죠.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뭐겠습니까? 두 자릿수 이상의 관세를 부과를 했을 때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익성 개선이 나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좀 낮은 한 자리 낮은 관세율을 뭐 매긴다, 혹은 뭐 이걸 그냥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입상 저가 경쟁, 그렇게 되면 수입산이랑 계속 중국산이나 일본산 계속 가격 경쟁에서 이게 K철강은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그 예비 판정, 이 반덤핑 예비 판정 이슈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어떻게 봤을 때 지금 하반기를 앞두고 7월달 이 하순쯤에 이제 예비 판정 결과가 나오는데, 이 하반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턴어라운드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중국 철강 감산이랑 맞물려 갖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이 주가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크게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봤을 때 이번 올해 상반기의 최대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다. 하반기 초, 그러니까 7월이니까 하반기네요. 하반기 초에 가장 커다란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고요. 뭐 또 한 가지가 이제 리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리튬 이 선물 가격이 지금 6만 위안대를 물론 이제 지지를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6만 위안대는 지지가 돼야 됩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고 6만 위안대를 딱 찍고 반등세를 주다가 다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쌍바닥을 찍건 뭐 트리플 바닥을 찍건 여기서는 지지가 나오면서 다시 가격 반등이 일어나야 돼요. 리튬 그러니까 2차 전지 섹터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이 리튬 시세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양극재 업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래서 이 리튬도 마찬가지로 60 위안대를 무너뜨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워낙 이 리튬을 많이 그 좀 생산을 해나갔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결국에는 철강 감산, 리튬도 감산해, 다 감산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전기차 업황도 뭐 녹록치가 않고 철강 또한 녹록치가 않지만 철강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하반기 7월 달에 좀 이슈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잘 보자는 겁니다. 자, 차트는 그래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자, 여기서 한번 저항 받았지만 여기 안으로 어쨌든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들어왔어요. 다행스럽게도 이제 들어왔고 이제 여기서는 한번 이 구간을 소화를 할 겁니다. 소화를 하고 여기서 당장 여기서 못 뚫어낸다 하더라도 뭐 눌려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를 이제 뚫어내는 이 구간을 뚫어내느냐 아니면 뚫어내지 못하느냐에 따랐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런 식으로 뚫어내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눌림목 줬다가 이런 식으로 갔던 경험을 비춰 봤을 때 이번에도 뭐 이런 식으로 돌파 시도했다가 약간 눌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그동안 그 이동 평균선의 어떤 간격 이런 것들 이격이라고 하거든요. 이격이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좀 늘어난 좀 벌어진 상황에서 다시 좀 좁혀가는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좁혀가는 과정을 우리가 수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수렴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뭐 여기서 수렴 구간을 만들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장기 이평선 241선이 아직까지는 뭐 더 내려와야 되니까 더 내려와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1선이랑 뭐 241선 뭐 121선 밑으로는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좀 수렴 구간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지수 분위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뭐 좀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도 조금씩은 나와주고 있고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는 그래도 돌파가 나와주고 있다. 자, 주봉상으로 아직까지 21선조차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1선 다음 주에 또 회복을 시켜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서 뭐 횡보했으니까 다음 주에 뚫어내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 그럼 단기적인 좀 저항 라인, 강력한 저항 라인은 이제 31만 2천 원대가 좀 단기적인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월봉상으로는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고 과매도 구간이고 여전히 과매도 구간에서 RSI 매수 신호 딱 떴네요. 매수 신호 딱 떴고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 신호 뜨면 단기적인 반등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하여튼 그 레벨로 봤을 때는 자, 여기가 이제 강력 저항 라인이거든요. 33만 3천 원부터 33만 8천 원. 여기가 강력한 저항 라인입니다. 여기서 꼭지를 만들어줬고 한 번 더 만들어줬고 여기 뚫어내니까 대시세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이탈하니까 한 번 더 이까지 하락이 나오고 그죠? 하여튼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투자자들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볼게요. 굉장히 지금 외국계들의 어떤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프로그램 매수세 지속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 최근 들어갔고 뭐 연기금이 조금 매도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사모펀드 쪽에서 일정 부분 오늘 들어왔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 금융투자 쪽에서 이제 지수 추종하는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 조금 나왔고요. 거래원으로 봤을 때는 오늘 모간서울 시티그룹 뭐 메릴린치 뭐 각자 공매도 치고 뭐 쇼커버링하고 뭐
반반 정도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최근 들어갔고 신한증권 창구랑 골드만, JP모간 쪽에서 일정 부분 쇼커버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 들어갔고 이 유의미한 부분은 공매도의 어떤 수량 물론 거래량 대비해 봤을 때 이제 뭐 좀 변동은 있겠지만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건 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줄어드는 부분이라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구간에서 아마도 돌파가 한번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포스코 홀딩스 좀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좀 별 이슈가 없어야 될 텐데 어쨌든 지금 코스피 지수도 어느 정도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고 거래 대금도 조금씩 늘려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나 DX 뭐 이런 쪽도 한번 볼게요. 관심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DX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최근 들어 상승 이후에 이 구간 좀 약간 소화해주는 이런 느낌인데 약간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좀 많이 개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역시나 좀 최근에 대차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여기서 좀 공매도가 일정 부분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최근 들어갖고 이 거래소 자체 신용 물량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터내셔널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아니, 뭐 걱정할 건 없겠습니다. 뭐 0.78 잔고율이 저 정도 뭐 거의 없다시피 하는 거고. 그거는 신용 같은 경우는 별로 뭐 물론 늘어나긴 했지만 크게 걱정할 건 없는 수치인 것 같아요. 포스코 DX. DX가 1.32 정도. DX도 공매도 한번 볼게요. DX는 상당 부분 대차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서 공매도를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DX 같은 경우. DX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오히려 인터보다는 더 좋네요. 이 친구도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 돌파 시도했기 때문에 향후 이 구간을 뚫어내고 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좋네요. DX도 살 좀 눈여겨볼 때가 된 것 같고 사실 DX 같은 경우는 이 로봇 관련주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봐야죠. 포스코 퓨처엠도 최근 들어 기관들의 자금들이 조금씩은 유입이 되고 있고 공매도 역시 대차가 많이 줄었네요. 대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거는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도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될 것 같네요. 오 차트가 지금 제일 이쁜데요. 얘는 딱 여기서 한번 미리 돌파가 나왔고 권리락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단기적으로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포스코 퓨처엠을 저도 다음 주부터 한번 사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지지 라인대를 지금 대략적으로 오늘의 저가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저가나 5일선 정도 여기가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참고하시고 워낙 가대 낙폭이니까 무난하게 뭐 여기까지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우리가 기대 수익할 수 있는 게 한 30% 정도는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네요. 다음 주부터 한번 저희 그 텔레그램에도 한번 여기 신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지금 저희 SN경제연구소 오늘도 제가 수익을 이마이 지금 3번 정도 드렸는데
자, 다음 주에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다음 주에 제가 포스코 퓨처햄 타점을 한번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시고요. 링크 같은 경우 영상 설명란에 있으니까 참고하셔갖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도 역시 좀 살아나기 좀 기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 멘탈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